자,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. 확실히 요즘 장은 좀 재미는 없어요. 금요일 날 약보합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지수, S&P 500, 뭐 나스닥까지 모두 다 0.3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뒤에 소수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반올림하고 하니까 3대 지수 모두가 다 0.3% 상승이네요. 최근에 이 경제 지표도 그렇고 뭐 실적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어떤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어떤 방향성, 추세를 따라서 막 호황으로 나간다던가 뭐 실적도 막 그렇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뭐 일부 지표는 너무 잘 나와. 근데 또 어떤 지표들은 너무 걱정스럽게 나와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경제 상황의 변곡점, 그건 당연히 기업 실적으로도 이어지겠죠.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되게 긍정적으로도 낙관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, 이걸 약간 또 비틀어서 생각하면 이게 부정적으로 비관론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구간대다 보니까 증시 자체도 어떤 방향성이 있기보다는 그날 그런 재료 해석에 따라서 지표 해석에 따라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 흐름 자체도 약간 이제 뭔가 이렇게 갇히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인플레 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소비자 물가지수, 생산자 물가지수 다 완화되게 나왔잖아요. 근데 이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유가 하락 때문에 3월 물가 지표가 완화가 됐는데, 지금 산유국들 감산 얘기 나오면서 4월에 유가 올랐잖아. 그러면 이거 하락이라고 볼 수 없어. 근원 물가는 또 여전히 견고하잖아. 뭐 이런 류의 해석들. 그러니까 어떤 지표 하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물리고 있는 지금 약간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시장도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고, 결국은 지금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어떤 시장의 큰 방향에 따라서 이 지수 주가들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각 개별적인 이제 실적,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뭐 그런 장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이렇게 보합권인데, 이따가 특징주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주들은 이 등락폭이 꽤 크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은 뭐 그렇다라는 걸 좀 저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보성님과 우리 수피아님 와주셨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려요. 요즘 뭐 건강 괜찮으신 거죠? 저 약간 목 감기가 올랑말랑 해가지고 요즘 약간 불안불안합니다.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래서 그 간밤에 제가 얘기 나온 것들도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나왔는데요. 경제 지표가 오늘은 또 되게 잘 나왔어요. 이게 소비 지표 금요일 날 안 좋게 나와가지고 우려했는데 이게 또 좋게 나온 거죠. 그래서 지금 그 변곡점이라는 얘기도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, 그러니까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10.8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기준점이 0이에요. 그래서 0보다 잘 나오면 뭐 호황, 그리고 이게 0보다 밑으로 나오면 위축 이렇게 나오는데 10.8로 나왔는데요. 이게 전월에 마이너스 24.6이었단 말이에요.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18 정도 예상을 했는데 웬거 10.8. 제조업 경기 좋네. 게다가 이게 세부 항목으로 또 이게 보다 보니까 이게 공급망 이슈도 이제 개선되고 있는 약간 그런 류의 요 시그널들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 경기 안 좋았는데 좋네? 약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. 다만 이렇게 지역 데이터들은 워낙에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. 오늘 뭐가 없었어서 그나마 그냥 경제 지표들 나온 거라도 정리하자라고 해서 올린 거입니다.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4월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공개한 주택시장 심리지수도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요게 45 기록을 했습니다. 전월이라던가 예상치가 44니까 심리지수가, 그러니까 주택 경기에 대한 심리, 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더 좋게 나왔는데 요거는 기준점이 50입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50보다 낮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 업황, 주택 경기는 안 좋아라고 보는 겁니다. 50 미치니까. 하지만 안 좋긴 한데 조금 개선된. 이렇게 그러니까 지표들은 다 긍정적으로 간밤에는 나왔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? 경제 지표 잘 나왔어.
그리고 지금 대형은행들은 금요일날 실적 발표했고 화수목 단기적으로 있는데 오늘 이 월요일에는 약간 빅뱅크가 아닌 약간 중견은행, 뭐 지역은행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찰스 수업도 했고 뭐 몇 개 은행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지표도 또 괜찮아. 물가도 뭔가 완화되는 듯 했는데 여전히 해석들이 엇갈려. 거기에다가 은행권은 이제 안정을 찾았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이 우리 5월에 25bp 인상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. 라는 게 또 시장의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채금리도 계속 상승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 CME 패드워치 이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치를 좀 봤더니 5월 기준금리 이 전망을 봤더니 25bp 인상 87%로 동결 13%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근데 사실 5월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모두가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뭐 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6월이 사실은 저희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6월에는 동결에 베팅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6월에도 25bp 인상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손을 드는 이 시장 참여자들을 봤더니 딱 일주일 전, 그러니까 오늘이 미국으로는 17일이니까 11일 아니죠. 오늘이 18일이니까 미국이 지금 17일인 거고, 그러니까 10일이죠. 10일 지난주 월요일 그때 여기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 3.6%에 그쳤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하루 전 지난 금요일인 10일에는 자꾸 14일이죠. 날짜겠죠. 그죠? 금요일인 14일에는 이게 16.5로 높아졌습니다. 그러다가 오늘 이게 23.6까지. 그러니까 여전히 인상 가능성을 보는 확률이 더 뭐 한 40~50%가 돼야지 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쏠렸다고는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는 봅니다만 인상 가능성을 점점점 이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